선수가 4경기 연속 홈런을 쳤습니다. 하지만 기아의 성적은 그것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김도영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도영 선수가 지난 22일 수원 KT전을 시작으로 이제 대구 3연전까지 4경기 연속 홈런을 쳤습니다. 좀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지금 저런 포효 장면. 김도영 선수가 원래 정규 시즌 때 저렇게 막 이렇게 격하게 포효하는 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이게 포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쳤던 홈런은 또 오른쪽으로 갔자니까 좌우를 좀 가리지 않고 홈런을 치는 그 모습들이 김도영이 돌아왔구나 좀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특히 삼성과의 3연전 이 성적을 보면 홈런 3개를 포함해서 13타수 6안타 4타점 2도루, 그리고 또 김도영 선수가 이제 도루를 뛰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뭐 상대가 좀 대응하기 어려운 모습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도영이 확실히 있어야 기아의 공격이 좀 활력이 좀 넘친다, 그런 느낌은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김도영 선수가 이제 26경기 뛰었는데 지금 홈런이 7개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김도영 선수가 뭐 어느 정도 성적을 내면서 저는 시즌을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나머지 선수들이 좀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위즈덤 선수가 좀 복귀를 준비하고 있고, 최영호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이 선수가 지금 80년대생 초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아 팬이 그러더라고요. 다 아픈데 나이 제일 많은 최용우만 안 아프다고. 네, 이게 무슨 되게 씁쓸하게 웃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 아파서 쓰러지는데 어떻게 40 넘은 최용우만 안 아프냐 이러면서 제 주변에 기아 팬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제 지난주 경기들을 쭉 보면요, 선발 투수들이 막 그렇게 나쁜 느낌은 전 못 받았거든요. 윤영철 선수의 경우에는 그 KT랑 3연전 첫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지만 삼성과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는 그래도 5이닝을 책임져주면서 조금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올러, 내일, 양현종 다들 그래도 제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6경기에서 2승 4패.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답이 하나거든요. 좀 집중력, 접전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결국에는 불펜 쪽이 조금 저는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좌완 최지민 선수가 조금 부침을 겪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결국에는 곽도규 선수가 좀 빠진 공백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조상우 선수도 아직은 조금 업다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기아가 좀 아픔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야구는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걸 지난주 기아가 좀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도영, 최영호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 좀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좀 소식을 받진 못했는데, 박정우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통증으로 좀 빠지면서 오늘 이제 병원 검진을 좀 받을 예정이다. 어제 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부상자도 좀 한두 명씩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기아가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지금 계속 꼬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아가 아까 저희가 방송 초반에 기아가 올라가겠지라고 모두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 되려면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정규 시즌이 지금 개막한 지 2달이 지났는데 뭔가 좀 아쉬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좀 이제 코칭 스텝 입장에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아 입장에서 희망적으로 본다면은 작년에 김도영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아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뭐 하나의 필수 조건이 채워졌다. 하지만 이제 부상자가 많은 건 또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상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게 시사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기대치가 좀 낮아졌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될 듯 말 듯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아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 근데 그때도 그래도 기아가 3강 안에 혹은 선두 싸움을 할 것이다. 지금이야 뭐 좀 밑으로 쳐져 있지만 이런 평가였다가, 지금 될 듯 말 듯은 사실상 선두 싸움에 대한 될 듯 말이 아니라 가을 야구 될 듯 말 듯이 가까워졌거든요, 이야기가. 이 두 가지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2달이 지났으니까 2달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전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아가 불펜은 크게 반등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불펜이 지금 이렇게 작년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부진한 거는 아무래도 우승 후유증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작년에도 그 기아가 부상이 많았잖아요. 올해도 많고 작년에도 많았어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작년에도 참 계속 부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막강한 타격과 불펜이었는데 그 두 개 다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부상 선수는 있어도 작년에 부진한 선수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부진한 선수들도 있는 거예요. 최원준이나 이우성이나 이러니까 더 이게 야구가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좀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지점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소크라테스 선수의 좀 공백이 좀 크다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수가 2022년부터 KBO 리그에서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3년간 기아 유니폼을 입고 뛰었는데 정말 이 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정적으로 이 선수한테 좀 기아가 아쉬웠던 부분은 시즌 초반에 조금 사이클이 안 올라온다. 그 슬로우 스타트다. 좀 이런 부분들을 아쉬워했는데 그래도 이 선수가 수비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좀 잘해줬단 말이에요. 3년간. 근데 이 선수가 빠지면서 좀 외야의 무게감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근데 이게 이제 기아가 위즈덤 선수를 데리고 이제 영입을 하면서 국내 선수들로 어떻게든 이 공백을 메울 수 있겠다. 좀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막상 좀 시즌을 시작하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좀 최원준 선수도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우성 선수가 중견수로 나갔을 때는 조금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게 지금 안 맞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슬슬 기아의 감독 이름이 뭐였지? 이봉호 감독. 예, 이봉호 감독의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좀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사실 막 형님 리더십 하면서 이제 팀을 정말 잘 이끌어간다라는 평가. 그래서 뭐 감독 자리에 오르자마자 우승도 거머쥐었고 했는데 이제 감독 커리어로서의 최초의 위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뭐 3년 계약했으니까 뭐 이게 뭐 위기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위기라는 거는 감독 자리가 위험하다라는 위기가 아니라 이제 겪는 고난 중에 어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겪는 고난이 이범호 감독에겐 좀 가장 좀 뼈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계속 뭐 선수 부상도 많고 부진한 선수도 많고 야구가 안 되니까 뭐 그건 당연한데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 이제 우승한 팀들은 우주의 기운이 온다 그러잖아요. 네. 저도 22년에 SSC 우승할 때 우주의 기운이 왔다고 느꼈거든요. 뭘 해주세요? 네, 뭐가 풀려요. 네, 사실 상대가 뭐 이상한 플레이를 한다거나. 근데 작년에 제가 볼 때는 기아하고 삼성이 우주의 기운이 왔어요. 두 팀이 오는 경우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두 팀이 잘 풀렸잖아요. 네네. 이 고비마다 막 비 와서 뭐 게임이 뭐 저 취소되거나. 비 오는 얘기는 삼성한테 하지 마십시오. 네. 네, 기아 얘기입니다. 기아 기아 얘기인데. 예. 하여튼 근데 제 경험상 우주의 기운이 2년 연속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은 딱 한 해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아가 올해 사실 뭐 부상도 많고 부진한 선수도 많지만 이 황동화 선수 같은 부상은 너무 어이없는 부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좀 운도 안 따른다. 난 처음에 교통사고라 그래서 운전을 네, 하다가 그러니까.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누가 뒤에서 받았거나 혹은 본인이 실수를 했거나. 네, 그러니까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네. 거기서 교통사고 나는 경우가 진짜 결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네. 황동원 선수 잘못은 없죠. 그러니까요, 전혀. 네. 네. 그러니까 우회전하는 차량이 이제 부딪혔다라고 좀 제 지금 얘기를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황동원 선수도 그렇고 기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지금 뭐 선두 싸움은 조금 쉽지 않고 네. 그래도 뭐 기본 전력이 있으니까 5강 싸움은 충분히 할 만한 전력이죠. 격차도 아직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부상자 복귀를 일단은 뭐 간절하게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성범, 김선빈, 위즈덤 네. 그리고 지금 박정우 선수까지 이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6월달에 이일이 선수가 이제 재활해서 복귀하는 거죠. 6월 중순쯤에. 네, 6월 중하순이쯤에. 그러니까 이제 시점을 대충 보자면은 어쨌거나 전반기를 어떻게든 그쵸. 지금 네. 5할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네. 그 나머지 하반기에 승부수를 날려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나성범 선수도 아직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러면 올스타 브레이크가 7월 초 중순 이 사이에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기아 승률이 4할 8푼 마이너스 2인데 그래도 5할 싸움은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구 브리핑 두 가지만 짚었는데 1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네. 자,
내가 복귀하면 이 정도는 감안했었어야지. 네. 빨리 끝나서 좋았죠. 네. 저 오기 전에.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가 진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오는 30일 경기부터 창원 NC파크에서 경기를 펼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창원 NC파크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문을 못 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주로 좀 소화를 하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계속 소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5월 중순부터 이제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홈 경기를 6경기 정도 치렀는데요. NC가 지금 이제 수도권 원정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잠실에서 두산을 만났고, 이번 주 중에는 이제 문학 SSG전까지 치르고 이제 창원 NC파크로 좀 이동을 합니다. 지난 23일날 이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창원 NC파크 재개장 공식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초 NC는 6월 말까지 울산 문수야구장을 사용하기로 합의가 됐었는데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이제 27일날, 28일날 이제 퓨처스리그 마산 롯데전이 있는데 이 경기를 마산 야구장이 아니라 이제 창원 NC파크에서 좀 진행을 하면서 1군 경기에 대한 재개에 대한 좀 리허설 좀 준비할 것 같고, KBO도 이제 지난 23일날 창원 NC파크 사용 재개를 승인했습니다. 저는 조금 눈에 띄었던 게 그날 저녁에 창원시에서도 좀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민 안전, 교통 편의 등 구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 시민 야구 팬들에게 신뢰받는 야구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좀 밝혔는데 좀 그렇게 거듭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밝힌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종합적인 면을 고려했다라고 해서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빨리 NC 파크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 종합적인 면 뭐 드러난 이유로는 그거죠. 그 주변 상권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뭐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매점들 그 계약 사항들 때문에 그 입점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묵과할 수는 없어서 하루빨리 이제 복귀를 결정했다라는 게 이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아까 이제 창원시에서도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갈등 이슈가 뭐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누가 말을 한 건 아닙니다만 모두가 예측했다시피 이제 창원시와 NC의 좀 이제 오래된 갈등 상황인데, 이게 사회면에도 나왔거든요. 사회면에 나오고 뉴스 하이라이트에 나왔어요. 그 스포츠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뉴스 전체 하이라이트에 이제 그 전날 있었던 뉴스를 이제 유튜브나 여기서 하이라이트로 편집할 때 NC파크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지상파 3사 그 메인 뉴스에 네. 나오는 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좀 얘기하는 게 야구 얘기가 사회면에 나오면 이렇게 안 좋을 때가 많다라는 그렇죠. 좀 이야기가 많잖아요. 좀 이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팬들 입장에서는 좀 반기는 소식은 아닌데, 사실 뭐 좀 어떻게 보면 NC가 지금 그동안 좀 힘든 상황 속에서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23승 2무 23패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뭐 NC 선수단 그리고 뭐 구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대단하다.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또 창원시가 좀 그동안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좀 이제는 좀 NC를 좀 적극적으로 좀 서포터를 해주는 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뭐 너무 늦었지만, 네.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좀 전향적인 변화점이 있을 거라고 보이세요? 양측 모두? 아무래도 지금 창원시가 그동안 좀 약속을 좀 어기거나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야구계에서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창원시가 갖고 있는 그 창원 NC파크 야구장이 워낙 좋아요. 네. 이거를 그때 평가로는 뭐 전국에서 제일 좋다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대전 신구장은 제가 안 가봤지만 그 창원 NC파크는 설계부터 잘했어요. 잘한 야구장인데 이거를 버리고 다른 도시를 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창원시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NC 다이노스를 잘 이렇게 지원 서포트 해주면 충분히 이제 좀 좋은 관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제 창원시 그리고 창원시 시설공단 쪽에서는 좀 아뜨거를 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진짜 좀 뼈 아프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 이런 이제 아까 뭐 하이라이트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댓글들을 쭉 보면은 창원 사람인데 울산 가라. 네. 네. 차라리 그 울산에서 응원하고 이런 댓글이 꽤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 이게 좀 썩
어찌 보면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갈등만 쌓여갔던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뢰를 이미 잃은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좀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결국엔 관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제일 가관은 사실 뭐 이제 잘 됐으면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언급을 안 하는 게 나을까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창원시에서 칠행신가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뭐였지? NC 다이노스 다이노스 컴백 다이노스 컴백 뭐, 네, 다이노스 뭐, 컴백.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활용 점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 인식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일이 구장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였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기껏 한다는 게 칠행시라니 이게 불난데 기름을 붓는 건가 아픈데 소금을 뿌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거는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지금 이 상황인가, 네. 누구를 위한 행동인가 좀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러니까 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저는 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 주체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막 이제 유야무야 막 하는 사이에 2달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 시간들이 과연 팬들도 그렇고 이 선수단도 그렇고 구단도 그렇고 얼마나 좀 힘들고 좀 고통스러웠을지 좀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네. 예. 뭐 앞으로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기왕 다시 한번 홍구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행여나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또 한번 다시 한번 가열차게 까도록 하고 NC 팀으로 좀 이야기를 살짝 집중을 시켜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NC는 5할 승률을 지켜냈습니다. 지금까지의 5할 승률의 원동력은 뭐라고 보세요? 우선 투수들이 사실 NC를 이제 하위권으로 놓은 이유가 투수가 약하다는 거였잖아요. 네. 타격은 괜찮은데 근데 투수들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타격은 뭐 여전히 좀 상위급이에요. 롯데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안정적인 타격. 지금 데이비슨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번부터 9번까지 타격은 좀 계속 좀 2달 내내 좀 좋더라고요. 사이클이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NC는 보면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치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호준 감독이 초보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초보 감독 치고 잘 끌고 가는 것 같고 네, 저는 전반적으로 NC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되게 리스펙트하다, 네,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부 사정을 제가 모릅니다만 어려우니까 더 똘똘 뭉친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죠. 자, 데이비슨이 복귀한다면은 이제 홍구장도 다시 쓸 수 있고 체력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NC에게는 좋은 소식일 텐데 언제쯤 데이비슨 선수는 복귀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이호준 감독의 코멘트 상으로는 뭐 이달 말 빠르면 이달 말인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문수에서 이제 하나랑 경기할 때 좀 들었을 때는 이제 훈련을 계속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고 보고를 아직 뭐 받은 건 없다라고 이제 그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회복세가 좀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호준 감독이 지난주에 폰세 선수가 한번 코디 폰세 선수가 NC전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날 이호준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농담반 진담반이겠지만 외국인 선수 공은 외국인 선수가 차야 된다. 좀 이런 약간 우픈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데이비슨 선수 없이도 어느 정도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파괴력을 갖춘 데이비슨 선수가 또 들어오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데이비슨 선수는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NC에게도 창원의 홍구장 복귀와 데이비슨의 복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슈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